안녕하세요. 이곳에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는 고양이 참 귀여워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 혈액 마스터 검사에서도 극상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검사에서 알러지 정도도 표시가 되는데 고양이 알러지는 알러지 약을 섭취해도 효과 없는 정말 최극상이라 미리 약을 먹는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 예방 자체가 불가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종종 땅콩 알러지 때문에 호흡이 불가한 사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증상이 1차 기침, 콧물, 눈물, 가려움, 2차 전신 두드러기, 3차 기도까지 부어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표현하자면 진짜 얼굴이 선풍기가 될 정도고 그로 인해 호흡 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 팔에 놓는 수액 외에 양쪽 허벅지며 엉덩이 주사까지 맞아야 할 정도고 의사 선생님도 제 알러지 정도는 진짜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조금만 늦으면 쇼크사 할 수 있다 하실 정도로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경험이 몇 번 있고 그 후로는 극도로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본론으로 가면 시댁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계세요. 고양이를 엄청 예뻐하시는 편이어서 고양이 관련 용품도 많이 사시고 옷도 하시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결혼 전부터 제 상태를 이미 충분히 알렸습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걸 생명이 달린 일이라 못 간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아신다면 아실 거예요. 집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하고 고양이를 따로 격리시킨다고 100%가 아니고 그 미세한 털에 이미 제 신체는 무너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하지만 시댁은 자꾸 지속해서 오라고 합니다. 너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야. 깨끗이 치우고 고양이 방에 가두면 문제없는데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집에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번 안 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욕해요. 남들 다 비웃지 그런 소리 하면. 좀 불편해도 기본은 해야지. 너 같은 며느리 어디 있니? 세상 붙잡고 물어봐라. 고양이 때문에 시댁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는 저를 개념 없는 며느리를 만들면서까지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믿었던 남편까지 거들더군요. 엄마가 청소 깨끗하게 했다는데 한번 가볼까? 털 싹 씌워놓고 방에 가두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많이 놓였는지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그 말이 나와? 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너무 섭섭해 하시니까 그래 잠깐 갔다 금방 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제 편이 아닌 듯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섭섭한 마음에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계속 포기를 모르고 오라고 그러길래 저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 얘기를 해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이리 강압한다고? 그래 내가 그럼 시댁에 가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난 다 소송 걸고 이혼을 할 거야 라고 엄포를 뒀는데 시부모, 남편 모두 알았다고 하더군요. 네, 제가 그런 말 내뱉었을 때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기에 진짜 이미 머리 끝까지 도끼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안고 시댁에 갔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는 방에 가두어 두셨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둔 듯 했습니다. 간지 10분 만에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봐라 아무 문제 없잖아. 괜히 오바해가지고 시댁 안 오려는 구실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지만 거짓말 아니고 30분 만에 입술이 부풀고 온몸이 가렵고 호흡이 곤란해져 119를 불러 실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식은땀을 흘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주사를 맞고 진정이 돼서 정신이 드니 너무 서럽더군요. 응급실에서 바로 친정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오자마자 부모님께 상황을 다 알렸고 친정 부모님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부모 쌍욕을 하고 병원이 뒤집어졌습니다. 우서방, 네가 사람이야? 남편이면 아내 건강과 목숨은 남편이 지켜줘야지.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장난을 쳐? 모두 다 소송을 걸고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사람 목숨 건 거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땡땡이가 상태를 얘기했는데도 그걸 안 믿어주고 며느리 도리를 운운합니까? 나는 이런 집에 우리 딸 결혼 생활하라고 더 못 두니까 애들 이혼시킵시다. 그리고 강요해서 애 일이 된 거니 강요죄
고의, 살인미수 등등 우리가 알아보고 법으로 걸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서 반드시 고소할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났고 남편은 뺨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변호사를 사셨고 이혼소송 외에 남편이라는 인간과 시부모에게 별도 형사소송까지 거셨습니다. 한다면 하는 아빠 성격이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울면서 사과했으나 저희가 고소했다는 사실에 그쪽 집안도 난리가 났고요. 변호사님 말씀은 그간의 카톡, 통화 증거들 바탕 협박죄는 불가하고 강요죄를 비롯하여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 적용은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살인미수 불가하면 상해로 걸든 해볼 거 다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제가 너무 무자비하고 냉정하다고요. 하지만 그간 제가 얼마나 많은 타박과 강요,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알레르기가 별거냐며 저를 몰아세운 증거들, 제가 저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사정사정한 증거까지 다 기반을 둬서 형사소송까지 간 거지 단순히 한두 번의 건수로 소송한 게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소송을 거니 이제와 잘못했다고 빌고 사정사정하는데 전 이미 그간의 압박, 강요 다 카톡 증거가 있고 제가 가서 알레르기로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겠다는 음성 녹음까지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있네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알레르기가 대수냐며 굴던 사람들이라 더 치가 떨리고 싫습니다. 이제 진짜 어찌 인간이란 것들이 저리도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지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지금 남편 식구들 다 크게 엿 먹으라고 정신과도 다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요. 진짜 잘 살고 싶었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리 사람을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지 저는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싹 다 저를 기만한 죄를 치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추가 댓글들 처음부터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읽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짚을게요. 첫째, 남편 연애 시 반응은 없었느냐? 남편은 연애 시 자취하고 있었고 시댁은 지방이라 명절 제외 자주 방문이 없었어요. 만났을 때 문제는 없었습니다. 둘째, 남편 시부모님께 고양이 알레르기 사정 고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고 한 4개월이 돼서 시댁에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걸 알았고 바로 제 알러지를 말했습니다. 상견례 전 양가집에 가서 인사드리러 갈 때 시부모께 제 알레르기를 다 말해서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만나 뵈었고 상견례에서도 부모님께서 그 집 식구들에게 제 알레르기가 이러이러하니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쪽 집도 당연하다며 이해한다 다 말씀하신 게 결혼하고 바뀐 겁니다. 셋째, 일상생활 가능한가? 살면서 고양이를 단 한 번도 안 만나봤을까요? 길고양이도 많은데 다만 그 경우는 밀폐되지 않은 실외라 이상이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제가 고양이에게 다가갈 일이 없으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넷째, 고양이 키우는 사람과의 접촉. 제 고양이 알레르기를 처음 알게 된 게 중2 때 학교 절친이 고양이 4마리를 키우던 아이였는데 그 친구와 짝꿍하는 날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땐 쓰러지지는 않았고 위에 쓴 1차, 2차 증상까지만 발현이 되었으며 이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랑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지내면 증상이 발현한다는 걸 알고 늘 조심을 했습니다. 가능한 직접적 터치를 피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 표현을 할게요. 이때는 알러지 약을 먹습니다. 저는 상비약이 늘 있어서 바로 먹습니다. 하지만 약이 안 통하는 때는 정말 근거리 밀폐된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한만 먹을 대로 먹고 시댁을 간 거라 오롯이 증상이 다 발현된 것입니다. 다섯째, 시부모님께 다른 방식으로 잘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수 없기에 어찌 안 보고 살았겠습니까? 집으로 모셔 따로 대접도 해드리고 식당에서 뵙거나 노력을 충분히 정말 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키우는 집은 안 돼서 차라리 명절에 시부모님께서 고양이를 호텔에라도 보내시고 조금 신경 쓰셔서 청소해주시면 약이든 주사든 악샷같이 버티겠지만 돈 아깝다 본인들이 안 하신 거고 안 하시는데 제가 목숨 걸고 어쩔까요? 여섯째, 고양이가 격리되어 있는데 그랬다?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냉정하게 청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캣타워가 거실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 털이 다닥다닥 그냥 다 있었고 TV 선반이며 제 눈에는 충분히 고양이 털들이 청소한 흔적 없이 그대로 있었고 시부모님 옷에도 이미 충만 그냥 집 청소 청소기 한번 돌리신 정도랄까요? 가니까 걔네 배변 치우지도 않고 그 덩어리들이 있더군요.
아직도 전 시어머님의 남들이 욕한다며 타박하는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좀 하라는 듯한 남편의 태도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런 것인데 다 제 탓처럼 치부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감정들이 화난과 분노, 배신감으로 바뀐 듯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 울고불고 하는 남편도 싫고 그냥 저를 막대했던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떤 댓글은 그깟 고양이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 하는데 저는 고양이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2번 다시는 목숨 걸고 싶지도 않고 이런 지방과는 다시는 상종하기도 싫고 정신적으로 질려버렸네요. 119 실려가면서도 그때부터 정말 이 지방과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설마 알레르기가 사람을 죽일까 하는 무지함과 죽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라 며느리 종년 아가 저변에 깔린 거지. 세게 나가요. 알러지 있는 거 알고 있었고 응급실도 실려갔으니 빼박 증거네. 꼭 집어 쳐넣어요. 저도 생선 알레르기 때문에 해산물 못 먹는데 회식 때마다 날 생선 못 먹어서 죽은 귀신들만 회사를 다니는 것인지 틈만 나면 횟집 타령해. 너 때문에 횟집으로 회식을 못 간다며. 그럼 저 빼놓고 회식 가시라고 해도 연병 난리를 치면서 날 생선을 못 먹어 난리예요. 아니 꼭 저랑 회를 먹어야 하나요? 저랑 육류로 회식하시고 다른 분들은 회만 드시던가요? 하필 두드러기, 구토, 설사, 오한 정도라 저만 화장실에서 괴롭고 끝나는데 자주 먹으면 고쳐진다 난리를.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 알러지 별거 아니라고 왜들 저러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쇼크 와서 거품 물고 쓰러져야 만족할 건지. 2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이고 아기는 이제 갓 돌을 넘겨서 한창 귀여울 때입니다. 시어머니는 연애할 때 돌아가셨고요. 금요일에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으시다길래 남편을 일가고 셋이 퇴근인지라 끝나고 가려다가 할 것도 없고 혼자 계신 아버님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같이 점심도 먹을 겸 남편한테 퇴근하고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하고 아기 데리고 반찬 좀 싸서 토요일 오전에 혼자 먼저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시댁과는 1시간 거리고요. 가끔 어이없는 발언을 하셨어도 섬 넘은 적은 크게 없으시고 그냥 실없는 분이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신혼초에 시댁에 가면 저보고 참 예쁘다 칭찬하시며 우리 며느리는 참 검소하다, 옷도 저렴한 것만 입고. 저 시아버지한테 가격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옷도 아니었고요. 한마디로 제가 입은 옷이 싸구려 같다는 소리이신 거죠. 묘하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며느리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늘 표정이 어두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하는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또 묘하게 기분이 상하는데 아버님 제가 예전에는 늘 생글생글 웃고 다녔는데 결혼하고부터 그래요. 아범이 속을 많이 썩여서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무튼 가져간 반찬으로 반만 해서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 내려서 아버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니 저희는 언제 모아서 집 사려나 몰라요 했더니 사돈 집 있잖아. 외동인데 돌아가시면 그 집 너희 건데 뭐하러 사냐. 아 오래 사시려나? 그럼 곤란하겠네. 허허허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그래서 집 때문에 돌아가시라고 고사라도 지내라는 건가 싶어서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 그냥 아기 안고 나가려고 일어나니까 농담인데 왜 그러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가진 거 집불도 없어서 오래 사셔도 되겠네요. 아 용돈 드려야 되는 건가? 그럼 곤란한데요? 했더니 표정 싹 굳으시길래 그냥 애 안고 나왔습니다. 전화 오는 거 싹 다 무시하고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와서 너같이 대바라진 며느리 필요 없다 이혼해라 하시길래 남편한테 그대로 전달해주고 집에 가서 짐 싸서 친구네로 왔습니다. 주말 내내 남편 전화도 다 무시를 하고 카톡도 안 보고 있어요. 누구 편을 들지 모르겠지만 남편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심했나요? 후기. 길어질 것 같아서 최소한만 썼는데 댓글 보고 추가글을 씁니다. 일단 남편하고는 연락을 했고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고 시아버지는 그냥 제가 막말하고 나갔다고 하셨다길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오늘 남편 퇴근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네요. 이혼 생각은 글쎄요. 남편이 대신 사과라도 하면 안 할 것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해야겠죠. 애초에 왜 남편 없이 혼자 갔느냐 하는 댓글이 있던데 저희 남편은 효자입니다.
대리효도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른들한테 잘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합니다. 연애할 때 제가 저 하나라 나 결혼하고 나면 명절 아침에 두 분이서만 계실 모습이 너무 싫어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설득하고 그 약속 지금까지 잘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친정에 가서 맛있는 밥 사드리고 용돈도 매번 직접 가서 챙겨드리는 모습에 남편한테 아주 고맙고 그게 너무 예뻐서 어른들 어려워만 하던 저도 시아버지한테 잘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아이 생기기 전에는 반찬 챙겨드리러 아이 생긴 이후로는 반찬도 드리고 손주 보여드릴 겸 남편이 바쁘면 저 혼자라도 가끔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아 그리고 집 얘기는 왜 꺼내냐고 하시던데 아버님이 먼저 집값이 많이 올라 너희가 힘들겠다 하길래 맞장구 치면서 꺼낸 얘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저도 막말한 거 정중히 사과드리고 계속 만나뵐 것이고 아니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볼 일은 없겠죠. 어른들끼리는 할 수 있는 농담이라는 분도 계시던데 제 상식선에는 선 넘은 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결국 남편이 가서 시아버지랑 단판을 지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긴 장문의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가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사과는 받았지만 당분간은 얼굴 보기가 너무 껄끄럽네요. 제발 며느리에게 막말하는 시댁 식구들 여기서 많이 보았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당해보니 정말 기가 차고 영 끊거나 이혼하는 게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도 이번엔 사과를 하셔서 저도 조금 생각해보고 용서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댓글 남겨주시고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죠? 저는 결혼하고 남편 친척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많은 집 외동딸이라 너는 좋겠다가 처가에 잘해라 너도 유산 받을 수 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엔 너희는 걱정 없잖아 50 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럽디다. 내 부모 80세에 돌아가실 날까지 정해두고 계산하고 앉아있는데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진짜 사리를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보고 살지만 수년이 지난 아직도 한 번씩 욱하고 떠오릅니다. 댓글이 난 진심 저 포인트에서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유쾌하고 철딱선이 없는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될 일. 난 시아버지 귀여운데? 나 같으면 지혜롭게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돌아가셔도 이 집 우리 거니까 우린 부자네요. 아 오래 사실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유머스럽게 받아쳤을 것 같은데 순위는 너무 막 나가서 회생 불가능일 듯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